백 교수님, 지금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도 지금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네. 배당이 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9월, 10월 이 사이에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이 4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재판관이 9명 아닙니까? 네, 그렇죠. 4명이면 5명뿐이야. 줄어드는 거죠. 그럼 헌재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지금 10월 헌법재판소 마비설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가 4분이 끝나게 되면 국회가 의결을 거쳐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헌재가 재판관을 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월 헌법재판소 마비설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야권에서 지금까지 보면 김홍일, 그다음에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어미중 검사 또 탄핵, 그다음에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네. 또 탄핵,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불과 2일 만에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간의 사정은 내버려 두고라도. 그래서 지금까지 실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을 했는데, 지금 헌재가 만약에 충당이 만약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6인 이하로는 헌재에서 의결을 심리를 못 합니다. 예. 그런- 7명이 참석해야 해야 되는 이제 모양이죠. 탄핵 7명이 참석을 해야 심리를 의결을 할 수가 통과를 할 수가 있죠. 근데 7명 이하 6인까지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현재 10월 헌법재판소 마비설이 뭐냐면 야권에서 고의로 헌재 재판관을 추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직무 정지가 되잖아요. 탄핵을 되면. 이준숙 지금 방통위원장이 직무가 정지가 돼서 그러면 한없이 정지가 돼서 다 세월 헌재 결정이 안 나니까 방통위원장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지금 음모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마비설이 있는데, 물론 야권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하지만 이게 상당히 신빙성 있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 헌재의 이 재판관을 충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원장 이 소위 말하면 탄핵이 되면 업무에 복귀를 할 수 없고 직무 정지가 되는 이 기간을 좀 오래 가져가게 해버리는 이런 심산 아니냐 하는 일부 분석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헌재가 사실상 돼버립니다. 식물화되는 네. 것 아닙니까? 지금 9월 달에는 이은혜 재판관이 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김명수 하고, 대법원장 추천이었죠. 예. 여기는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이고, 이종석 헌재 소장도 10월이면은 네. 여기는 자유한국당 네. 과거에 국힘의 그렇죠. 전신이죠. 추천이고, 이영진 재판관 여기는 바른미래당 과거. 네. 그리고 김기영 재판관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인데, 이 세 분은 10월에 다 지금 퇴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명이 빠지기 때문에 5명만 남아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안 없는 됩니다. 거예요. 헌재 결국은 기능이 이 우선 9월 달에 이은혜 이 재판관이 물러나면은 이 조희대 네. 대법원장이 추천을 할 텐데, 그런 것부터 착착착 처리를 해줘야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임명 동의안을 그렇죠. 제청해주고 네.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그렇게 대통령 해갖고 임명하는 대통령 임명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여기 협조를 안 해버리겠다. 뭐 대법원장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가 또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처리를 안 해버리면, 왜냐하면 국회 그래도 의결을 6명뿐이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은 청문도 안 되고 임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10월 헌법재판소 마비설이 그래서 정치권의 해자가 되는 것이죠. 특히 국회 그 재판관 3명 추천. 네. 여기에는 이런 추천에 대한 특별한 어떤 선출 절차는 없는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죠. 관행은 야당 추천 1명, 여당 추천 한 1명, 그리고 그다음에 합의해서 여야 합의해서 추천. 예. 뭐. 그런데 또 여야 합의목은 조국 혁신당에서 우리한테 달라. 과거 바른미래당도 주제. 그때는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가 됐을 때 됐었죠. 이야기. 20인 이상 교섭단체. 여기는 12명 교섭단체도 안 돼서 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가지고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걸어가지고 다 안 해주는 거.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와 그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들 앞에서 우리는 브로맨스다. 그러니까. 정말 친한 친구, 우정 뭐 이런 것처럼 지금 표방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심조심이라고 예. 그랬죠. 예. 뭐 2조 심판론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 12표도 상당히 심대한 영향이 있는 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조국 그 대표의 말을 또 안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헌재 재판관의 추천이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런 헌법 파괴, 삼권 분립 무시하는 그런 데 대해서 반격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 권한쟁의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한테 내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특검을 했을 때 부당하다고 느끼면 국힘 쪽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하거나 효력정지 간첩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상당히 그 효율적인 문제가 진척이 될 텐데 아니 권한쟁의 심판도 안 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식물 아주 그 헌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헌재 구성도 사실은 2인 2인이 이렇게 지금 보수 성향 2명, 중도 3명, 진보 4명 네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진보 쪽에 이은혜, 김기영 재판관이 나가고 보수 쪽에서는 이종석 재판관, 중도 쪽에 이영진 재판관. 그 두 사람이 나가니까 그렇죠. 결국은 헌재가 다시 뭐 이은혜 재판관 같은 경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정했지만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면 보수 쪽이 그렇죠. 들어오겠죠. 뭐 당연한 거죠. 그래도 진보 쪽의 재판관들이 한 3명 정도가 남아요. 네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사실은 헌재 구성인데 거기다가 만약에 뭐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가 벌써 흘러나오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그런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그런 신호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전에 그 탄핵이 되기 전에 뭐 김홍일 위원장서부터 다 사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할 일을 다 해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심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금 다 선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할 일을 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미운털이 박혔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카드로 활용을 또 할 수가 있다는 분석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에 야권에서 이 헌재를 식물 헌재로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건 정말 국정 마비, 나라 마비 아닙니까? 그렇죠. 헌재가 식물화 돼가지고 기능을 못한다. 방통위가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훨씬 더 여기는 심각한 거죠. 국가적으로 심각하고 또 예. 지금 해외 토픽감이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법이 사실 무력화돼 버린다고 하는 부분, 그것도 헌법재판소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상위 법기관 중에 법기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헌재를 식물 내지는 무력화시켜 버리는 행태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겁니다. 뭐 민주당 측에서는 여권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민주당 쪽에서는 또 흥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이거 이렇게 되면 진짜 맞네요. 우리가 몰랐던 걸 답을 주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언론에 보도될 때는 벌써 정치권에 쫙 나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으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 한번 해본 겁니다.